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채워야 하지? 조용히 흐르는 하루 속에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고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 기분 저도 압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노후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인생 후반전에서 무엇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 알려주는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60세 이후부터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후회는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10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뇌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흥미있는 분야에 도전하면 인생은 또 한 번 꽃을 피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손글씨, 외국어, 미술, 역사, 철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70대에 시를 쓰기 시작한 한 노작가는 말했습니다. 어릴 땐 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삶이 시처럼 느껴진다. 머리를 써야 마음이 젊어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성장 중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오는 작은 성취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주제로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세요. 지역의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하며 처음엔 낯설어도 곧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보면 현재가 텅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의 나무, 좋아하는 음악, 이 모든 것이 당신 삶에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가장 젊은 순간이다. 하루하루의 사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걷는 중엔 걷는 것에 집중하고, 식사 중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세요.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깊어집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 5분 눈을 감고 깊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현재에 몰입하는 연습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하루 일정 중 디지털 프리타임을 정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일상 속 작은 루틴이 집중력과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마음속 사랑은 표현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늦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
자녀,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80세의 할아버지는 매일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 앞에 꽃을 놓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내 마음은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사소한 포옹, 눈빛, 손길, 문자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순간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은 연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고마움을 문자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심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는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연금이 많다. 그런 생각들은 당신 삶에 불필요한 그림자만 드리웁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류는 말합니다.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어제의 나와의 대화를 하라. 나만의 걸음으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세요. 특히 자녀와 재산에 대한 비교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누구는 아들, 딸이 해외에서 일한다더라. 누구는 집을 2채나 사줬다더라. 하지만 그런 비교는 당신이 걸어온 여정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재산은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이 가진 작은 집을 자식에게 미리 넘겨주었다가 나중에 갈 곳이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생활을 우선하고 자녀와는 독립된 재정을 유지한 한 노부부는 노년의 안정 속에서 더 깊은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지나친 의무감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부모 역할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에서 깊어집니다. 5번째, 건강은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 번 다치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다리 힘을 기르는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특히 허벅지 근육은 당신의 자립 능력을 좌우합니다. 60대부터는 체중보다 근력을, 체형보다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건강한 다리는 당신 삶의 발판입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팔과 다리, 허리를 천천히 늘려주면 온몸에 활기가 돌고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벽을 활용한 스쿼트도 추천합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좌우 번갈아 해보세요. TV를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는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줍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하루에 5층만 걸어 올라가도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처음엔 조금 숨이 차더라도 금세 익숙해질 것입니다. 운동기구가 없어도 됩니다. 500ml 생수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좋은 상체 운동이 됩니다. 헬스 기구가 없어도 집 안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탁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유지한 다음 반대쪽도 반복하는 동작은 허벅지와 무릎 관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익숙한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위한 작은 운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내일의 건강한 당신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작해 보세요. 6번째,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과거의 상처, 억울했던 기억, 미움과 원망을 오래 붙잡고 있다 보면 내 마음이 오히려 병듭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용서하세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라는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속의 묵은 감정을 씻어내면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 따뜻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의 연습은 작은 메모 한 장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의 이름을 적고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라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땐 글로 먼저 표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돈은 남기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돈은 사랑과 같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 의미를 잃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은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어떤 어르신은 생전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뒤 정작 자신이 병들었을 때 병원비가 없어 친구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재산을 지키며 자신을 위해 쓸 줄 알았던 한 노부부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여행과 여유 있는 노년을 즐겼습니다. 재산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자녀에게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자신을 위해 먼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일해 모은 돈은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연금을 적극 활용하고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한 달 예산을 나누고 적절히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죄책감 없는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살아온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8번째, 자녀와의 거리를 다시 생각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책임져야 하며 부모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모든 삶에 관여하려고 합니다. 결혼, 직장, 육아, 집 문제까지. 이것이 결국 부모 자신을 지치게 하고 자녀와의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말합니다. 결혼 전까지만 도와준다. 생각하니 마음이 가볍더라. 자녀가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에서 응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물려주는 것보다는 연금처럼 매달 지원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모는 스스로의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지나친 희생은 미덕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삶이야말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본보기입니다. 9번째, 취미는 삶의 방패입니다.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는 취미가 하루의 방향을 만들어주고 나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채워줍니다. 어떤 80대 할아버지는 손수 만든 나무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게 나를 살게 해줍니다. 취미는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꼭 예술이나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 정원 가꾸기, 바느질, 음악 감상 등 작고 소박한 활동이 삶을 풍요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마음이 끌리는 활동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의 줄을 긋고 내일 그 옆에 또 하나의 줄을 긋는 것처럼 취미는 삶에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10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혼자라는 감정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는 시기. 이때 혼자라는 시간은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자유와 평온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기는 법을 배우면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조용한 집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시간 속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혼자라는 이유로 고립되지 않도록 느슨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골 가게 사장님과의 짧은 대화,
공원에서의 인사 한마디도 큰 연결감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의지하지 않더라도 작지만 따뜻한 관계들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은 고독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이 고요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낸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비로소 나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는 기회입니다. 여유로운 마음,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배움에 대한 열정, 이것들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그 사실을 매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삶을 함께 걷는 이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를 걷다였습니다. 당신의 걸음에 언제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혜를 걷다 TV는 여러분의 눈부신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